아나운서 문소라입니다. 오늘 오시는데 날씨 어떠셨어요? 춥죠? 네. 첫눈도 내렸고 이렇게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우리 피부는 어때요? 굉장히 많이 건조해지죠. 그리고 피부에도 눈이 와요. 하얀 각질들이 일어나고 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부끄러워서 얼굴이 발긋발긋 홍조들도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겨울은 기온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피부 관리를 하기가 오히려 더 까다로운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고민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너무 반짝반짝거리시거든요. 앉으신 곳에서 제 피부를 보시기엔 어떠세요? 좋아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느덧 셀라비브를 사용한 지 한 4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화장품들 중에 셀라비브가 내 인생 화장품이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쓰고 있었어요. 지금 보시기에 좋아요라고 하시고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신경 쓰긴 했지만 아마 좀 조명도 받고 해서 살짝 빛이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셀라비브를 쓰면서 얼굴에 광이 난다라는 얘기를 사실 최근에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약간의 에피소드를 좀 들려드리고 지나가 볼게요. 제가 열심히 저도 나름 쓰고 있었고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팀의 어떤 팀원분과 함께 쇼핑을 가게 됐거든요. 그분이랑 액세서리 가게를 들어갔는데 그 액세서리 가게 사장님이 액세서리를 팔지 않으시고 그분의 피부만 쳐다보시면서 뭐 쓰냐고, 피부과 어디 다니시냐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계속 물어보시면서 화장품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화장품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자연스럽게 명함을 건네면서 저 셀라비브 써요 이러니까 또 신기하게도 그분이 저 유사는 알아요 라고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딱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언니 왜 안 써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쓰고 있는데 라고 하면 하기는 했는데 뭔가 자신감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살짝 이제 저희 Y가 물음표가 생기긴 했어요. 왜 나와 저분과 똑같이 같은 기간 동안 쓰고 있는데 왜 저분은 빛이 나고 나는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을 했고, 혹시 저랑 비슷하게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지 않으세요? 나 열심히 발랐는데 누군가가 와서 혹시 셀라비브 안 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좀 그런 비슷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피부는 어려서부터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날 때 저희 엄마한테 피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에서 유지하는 거, 현상 유지가 나는 잘하는 거고 이 셀라비브를 잘 써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나는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유산화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레시피들을 공유해 주시잖아요. 꿀광 미스트, 요물팩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발랐어요. 열심히 발랐는데도 누가 나를 보고 광이 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조금 이제 기본에 한번 충실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피부를 케어할 때 가장 집중하는 게 어딘지 봤어요. 근데 저는 클렌징보다 바르는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잘못된 클렌징으로 유분, 소분의 손실이 커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피부 스킨케어의 단계예요. 클렌징, 토닝, 모이스처라이징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단계에 얼만큼 투자를 하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럼 내가 바르는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 기본에 좀 충실해보자. 그럼 지우는데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하면서 클렌징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28일간의 신진대사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추울수록 신진대사 주기가 길어져요. 길어지기 때문에 이 노화된 각질들이 빠지지 않고 피부 속에 계속 쌓이게 돼요. 이 노화된 각질들은 수분이 없는 상태로 피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셔도 이 각질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리더님들께 맞춤 클렌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렌징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 네, 너무 제가 일찍 눌렀네요.
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손을 깨끗이 닦으셔야 합니다. 비누나 핸드워시를 사용해서 30초 동안 손을 깨끗이 씻어 주셔야 하고요. 우리 손에는 6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깨끗이 닦기 전에 손을 닦지 않고 그냥 세수를 하신다면 화장품은 지워질 수 있으나 세균은 다시 내 얼굴에 바르게 되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손부터 깨끗이 닦아주시고 클렌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요, 과다하게 피지가 분비가 되는 피부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공이 굉장히 커지고 블랙헤드 또는 화이트헤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콧등이나 턱 주변 그리고 T존 부위에 많이 생기시는데, 이런 분들은 클렌징을 하실 때 모공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클렌징을 하시면서 피부 청결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컨디셔닝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자극 없이 순하고 촉촉하게 닦아내실 수 있고요. 진한 메이크업도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내실 수 있습니다. 클렌징 전에 피부 준비 단계를 하는 것이고요. 모이스처라이징 효과가 뛰어나고 또 시트릭 엑시드라는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의 각질과 모공을 더 깨끗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젠틀 밀크 클렌저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 젠틀 밀크 클렌저는 로션 타입의 클렌징 제품인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젠틀 밀크 클렌저로 클렌징을 하고 나면 건조함이 없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를 느끼실 수 있어요. 세안 후에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원하신다면 꼭 젠틀 밀크 클렌저를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건강한 수분 유지를 위해서 유산균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크리미 폼 클렌저예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폼 타입 클렌저들은 대부분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부드러운 각질 케어 효과와 깊숙한 곳에 모공 속에 있는 각질까지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솥베리가 그 천연 세안제로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지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천연 계면활성제인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항염, 항균 작용까지 해주는 폼 클렌저입니다. 일반적인 폼 클렌저를 사용하시고 난 뒤에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나면 굉장히 당기거나 불편한 부분을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크리미 폼 클렌저로 교체해서 사용해보세요. 당김 전혀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성 피부인데요. 건성 피부의 특징은 피지선이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굉장히 피부의 장벽이 손상이 있고요. 수분 손실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을 좀 덜 받으셔야 되시고요. 자극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피부 장벽에 보습을 탄탄하게 주는 클렌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피부가 보시면 나는 건성, 누구는 지성,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T존 부위나 뭐 콧등, U존 부위는 굉장히 지성 타입이고, 볼 같은 경우에는 좀 건조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구분해서 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나의 클렌징 제품은 건성 피부, 복합성 피부, 지성 피부, 모든 피부 타입이 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매일 매일 저녁마다 그 클렌징을 하는 방법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우선 메이크업 리무버를 화장솜에 묻히신 뒤에 깨끗이 1차적으로 노폐물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런 뒤에 이제 밀크 클렌저를 이용해서 롤링 하듯이 문질러 주는데, 이때 손으로 너무 세게 피부를 문지르시면 안 돼요. 가볍게 문질러 주시고 한 2-3분 정도 클렌징을 하신 뒤에 물로 세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폼 타입 클렌저로 마지막 각질까지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면 굉장히 깔끔한 피부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는 이렇게 저녁에 3단계 세안을 하고 나면 아침에는 사실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으셔도 이미 피부가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밀크 클렌저를 이용해서 얼굴에 쫙 바르고서 한 1분 정도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물세안만 하셔도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운 걸 느껴지시고요. 오늘처럼 특별하게 좀 메이크업을 좀 하셔야 되고 피부결이 정돈이 필요하실 때에는 화장솜에 메이크업 리무버를 적시셔서 한 번씩 피부결에 정돈을 해주셔도 되시고, 밀크 클렌저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쓰시다가 보면 조금 아까울 때가 좀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화장 용기나 이렇게 튜브에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저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한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메이크업 리무버를 부어요. 네. 부어서 흔들어서 쓰면 조금 더
묽은 로션 타입의 제형으로 쓰실 수 있고요. 두 가지를 또 한 번에 같이 쓰다 보니까 시간을 좀 절약하는 효과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메이크업 리무버를 1단계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클렌징 워터 타입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외출하고 돌아오셨을 때 화장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메이크업 리무버를 사용해서 피부결을 따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조금 더 깨끗하게 닦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사용하신 걸로 목과 귀 뒤까지 깨끗하게 문질러 주시면 되시고요. 또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너무 이렇게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자외선 차단제를 클렌징을 깨끗이 하셔야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 리무버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안을 하실 때 물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로 헹궈내시면요. 잔여물이 잘 닦여지지 않고요. 또 너무 따뜻한 물로 너무 높은 온도의 물로 세안을 하시게 되시면 오히려 모공이 조금 넓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내시면 되고요. 사실 메이크업 리무버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온 가족이 다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유사나에서 판매하고 있는 엠보싱 스킨 패드 통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리무버를 한 통 다 부어 놓습니다. 그래서 클렌징 패드를 만들어 놓고 저녁에 쓰기도 하고요. 수정 메이크업이 필요할 때 지퍼백에다가 2장씩 넣어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메이크업의 클렌징입니다. 메이크업을 색조 화장을 안 하는 게 사실 내 피부를 가장 지키는 방법이기는 한데 제가 오늘 여기에 색조 없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 계신데 이렇게 우리는 상황이나 업무적인 이유로 메이크업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시지만 이제 잘 돌아오셨을 때 잘 지워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화장솜에 리무버를 묻히셔서 문지르시면 안 돼요. 눈가는 굉장히 예민하고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솜을 눈 위에 눈을 감고 올려놓으신 뒤에 지그시 감고 계시다가 가볍게 문지르시고 아이라이너나 마스카라 하시는 분들은 속눈썹에 끼기 때문에 면봉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립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도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려놓으신 뒤에 가볍게 문지르시고 또 시간이 너무 없어. 그리고 메이크업 리무버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아껴 쓰시겠다고 색조 화장 이렇게 문지르신 다음에 내 얼굴에 또 다시 한 번씩 문지르시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색조 화장이 뭐예요? 색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눈가나 이런 데 좀 색소 침착도 있거든요. 그걸 제 얼굴에 다 도포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집중 케어예요. 모공 관리, 각질 관리를 위한 올바른 클렌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3가지 제품은 매일 데일리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 한 2, 3회 정도, 1, 2회 정도씩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로 집중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는 모공과 각질을 동시에 케어해주는 스크럽 겸용 마스크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꼼꼼한 각질 케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의 대표 성분인 참숯가루는요, 풍부한 미네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순환시켜줘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 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숯가루가 블랙헤드, 피지 흡착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피지 컨트롤이나 트러블 케어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또 뭐가 많아요? 우리 요즘에 미세먼지 굉장히 많잖아요. 미세먼지를 클렌징 하시기에도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에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조금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한 주에 한 2, 3회 정도, 그리고 매일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사실. 그래서 도포를 하신 다음에 15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한 손가락 한 3손가락 정도의 미온수를 묻히신 뒤에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이마, 코, 턱 부분을 마사지, 롤링을 좀 하신 뒤에 닦아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내실 수 있으시고요.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한 주에 1회 정도를 도포만 해두셨다가 문지르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물로 세안해 주시면
요 엑스폴레이팅 스크럽 마스크를 하고 나서 세안을 딱 하고 나면 한 톤이 밝아지신 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또 곤약 뿌리 성분을 빼먹고 갈 수가 없어요. 천연 수용성 식이섬유인 글루코만난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에는 수분 함량이 97%나 됩니다. 그래서 또 식물성 하이드로겔 입자라고 해서 저희가 예전에 쓰던 각질 제거 제품들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식물성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고요. 자극 없이 스크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까지 뛰어난 제품이니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클렌징을 다 끝냈잖아요. 바로 해주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피부 보습 레벨을 맞춰주는 퍼펙팅 토너입니다. 피부 속부터 꽉꽉 채워주는 보습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요. 퍼펙팅 토너는 한 번만 뿌리는 게 아니라 한 3-4번 정도 저는 겹발라서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와서 토너로 스프레이를 뿌린 다음에 잠깐 딴 걸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계속 보습을 주고 있습니다. 네. 피부의 pH는 건강한 피부의 pH는 약산성입니다. 그래서 토너를 이용해서 피부 밸런스를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부 클렌징을 잘 하셨다면 좀 집중해서 쓰셔야 할 제품들을 제가 좀 모아봤어요. 건성 피부인 경우에는 영양 미스트를 이용해서 영양 공급을 계속적으로 해주셔야 되시고요. 유수분 밸런스를 수분 장벽을 깨지지 않도록 스킨케어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외선 차단을 하실 때는 촉촉한 크림 제형인 데이크림을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지성 피부인데요. 피지 분비를 억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거운 느낌보다는 좀 가벼운 사용감의 셀라비브 제품인 세럼과 나이트 젤 등을 이용해서 피부 보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수분감이 있는 로션 제형인 데이 로션으로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카페인을 많이 드시면, 커피를 많이 섭취하시면 피지선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피지가 많이 나오는 피부로 바뀔 수 있으니까 커피는 조금 되도록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민감성 피부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너무 많이 문지르시면 안 돼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클렌징을 하실 때도, 그리고 스크럽 같은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도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시간을 좀 줄여서 해주시는 게 좋고, 토너를 사용하실 때도 손으로 문지르시기보다는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의 팁은 마찬가지로 앞서 그 클렌징 패드를 만드셨듯이 그 엠보싱 패드에 스킨을 한 통을 다 부으셔서 스킨 패드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밤 사이에 피부 장벽이 복원되실 수 있게 나이트 젤과 크림을 이용해서 두텁게 발라주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제 피부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제가 처음 간 피부과의 처음 방문이자 마지막 방문이었거든요. 제가 제 발로 찾아간 건 아니었고 지인이 블로그에다 글을 한번 써달라고 해서 가서 피부 케어를 다 받았는데 끝내주지 않고 자꾸 뭘 짜내는 거예요. 제가 제 피부가 여드름과 피지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게 압출을 해놓은 뒤라서 이렇게 울긋불긋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있었던 제 피부는 여드름 피부였고요. 지금도 여드름 자국은 좀 있어요. 그리고 수정 화장이 불가능했었어요. 팩트를 하고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좀 지워지기 때문에 수정 화장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나면 다 떠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게 제 피부가 각질 제거가 문제인지 몰랐죠. 화장품이 안 맞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코 주변에 딱 보면 제가 봐도 모공이 뚜렷하게 보이고 블랙헤드까지 보일 정도였어요. 셀라비브를 이렇게 꾸준히 사용했더니 저도 여기서 강의를 하니까 비포 애프터를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써서 한 이틀 전에 제 피부예요. 그래서 여드름 자국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데 울긋불긋하게 올라오거나 피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렌징만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언제 느껴지냐면 제가 제 피부를 아침에 만졌을 때, 제가 아침에 이제 클렌징을 하기 위해서 세안을 하려고 이렇게 만지면 제가 느껴지거든요. 가장 먼저.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클렌징을 바꿔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홈케어로 가능할까 봤더니 유산화는 활성 펩타이드인 단백질 성분과 식물 추출물을 이용해서 무너지기 쉬운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그리고 또 식물 복합 추출물이 수분을 손실되지 않게 굉장히 수분을 꽉꽉 잡아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은 기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전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마련인데, 유산화는 기존 예전부터 사용돼 있던 합성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또 기능성이 높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용하시는 화장품 우리 아이와 함께 쓰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이와 함께 쓰시는 게 좀 걱정이 되신다면 저는 셀라비브로 바꾸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름다움의 새로운 기준 셀라비브로 가장 아름다운 피부 나이를 되찾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